손흥민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드디어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22-2023 챔피언스 리그 토트넘 대 프랑크푸르트와의 조별리그 4차전에서 토트넘이 전반에만 3골을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3대2 펠레 스코어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콘테 감독이 우리의 소원대로 라인업의 변화를 그대로 줬을까요? 항상 이 포인트가 가장 궁금하다 보니까 라인업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새벽 3시 김민재 경기를 시청하는 중 토트넘 라인업을 확인하는 순간 토트넘의 승리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세세뇽의 조합이 또 이루어졌거든요. 이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말 경기인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이미 손흥민, 세세뇽이 선발 출전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페리시치를 출전시켜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 콘테 감독은 최고의 조합으로 손흥민, 세세뇽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콘테 땡큐! 요리스 골키퍼를 필두로 센터백의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 윙백의 개그 담당 에메르송 그리고 세세뇽, 미드필더의 벤탄쿠르, 호이베르, 쓰리톱의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이 출전했습니다. 분명 에메르송이 뭔가 더 나은 게 있긴 있나 봅니다. 경기에서 열정은 보여주는 친구니까요. 경기 시작 전에 토트넘 홈인 만큼 벤트로네 코치 추모하는 시간을 다시 가졌고 어쩌면 선수들을 다시 한번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었던 세레머니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이 몸놀림이 매우 가볍다는 건 느낄 수 있었는데 토트넘이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전반 13분 요리스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을 하려다가 로메로가 조금 강하게 찬 볼을 다이어가 터치가 길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압박으로 순식간에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필 득점 선수가 일본 선수인 카마다다 보니 이런. 그런데 솔직히 이 실점이 큰일 났다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라인업 때문에라도 토트넘이 어떤 드라마를 써줄까가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에메르송이 계속 몸개그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웃음도 주고 괜찮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기쁨은 딱 18분까지였습니다. 토트넘 공식 득점 루트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케인이 2선으로 내려왔고 패스를 받으려고 할 때 이미 손흥민이 질주를 하면서 수비를 추월해버렸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케인이 킬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과 골키퍼의 1대1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깔끔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올 시즌 4호 골,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첫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기회가 온 순간에 오른쪽에 있던 히샬리송은 득점을 확신한 듯 설렁설렁 뛰기도 했습니다. 전반 18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상 없죠. 콘테 감독도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의 경기가 어떤 의미인지도 잊지 않았고 고 벤트로네 코치에게 다시 한번 고마워하는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6분 후 케인이 페널티킥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밀고 들어가다가 상대 수비에 푸싱으로 넘어졌는데 주심은 처음에는 휘슬을 불지 않았고 VAR 판독실과 얘기가 길어지면서 직접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페널티킥을 인정한 것입니다. 케인은 그물을 찢을 듯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토트넘이 이제 2대1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 후반기에 봤던 토트넘과 매우 비슷하죠. 계속 득점이 나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전반 35분 오른쪽에서 히샬리송의 투지로 호이베르에게 기회가 왔고 크로스를 날렸는데 그 볼이 손흥민을 향해서 공중으로 날아왔습니다. 빠른 크로스는 아니었는데 자유의 몸이 된 손흥민은 그 볼을 왼발 다이렉트로 정확히 발등에 맞는 슈팅을 하면서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말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상적인 골이었는데 저는 숨이 턱 막히듯 그대로 그냥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골에 평정심을 잃어버린 듯 호들갑 세레머니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득점 상황은 웬만한 스트라이커라면 다이빙 헤딩을 했을 듯한데 손흥민이라면 혹 볼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슈팅을 하는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볼이 날아올 때 이미 손흥민은 직접 슈팅하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건 손흥민의 폼이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 30분 만에 멀티골에 폼까지 좋으면 당연히 해트트릭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해트트릭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또 5분 뒤에는 이제 토트넘 베스트 라인업이 뭔지를 증명해주는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전반 41분 손흥민이 3선에서 볼을 받고 질주를 하면서 케인과 주고받더니 케인이 세세뇽에게 밀어주었고, 세세뇽은 찬스가 오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손흥민에게 키패스를 보내줬습니다. 아쉽게 골키퍼 선방으로 득점이 되지 못했지만 토트넘의 위력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페리시치가 뛰었을 때는 이런 시원한 순간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니까요. 전반전에 토트넘은 슈팅 7개 동안 유효 슈팅이 6개일 정도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도저히 프랑크푸르트가 역전할 수 없을 듯 보였습니다. 오로지 후반전은 손흥민의 해트트릭만 기다리는 상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트트릭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반부터 손흥민은 많은 기회를 만들다 보니 프랑크푸르트가 집중 견제하게 되었고, 후반 13분에 결국 프랑크푸르트 선수가 손흥민을 막으려다가 고의적으로 잡아버리면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 그냥 끝났다 싶었죠. 이미 압도하고 있는데 상대가 10명이 됐으니까요.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2골에 2퇴장시킨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트넘이 여기서부터 나사가 풀렸습니다. 승리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선수들을 쉬게 하거나 경기에 적응케 하는 플랜이 가동됩니다. 벤타쿠르 대신 비수마, 히샬리송 대신 스킵, 나이어 대신 산체스까지. 반대로 프랑크푸르트는 한 번에 3명을 교체하면서 빠른 선수들을 투입시켰는데 토트넘은 변화가 있자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경기 85분에 손흥민은 모우라가 교체되면서 쉬게 됐습니다. 드디어 모우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길었던 부상 회복 끝에 다시 보게 되니 토트넘이 더 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손낙골이 나오면서 프랑크푸르트가 코너킥에서 헤딩골이 나오면서 이 경기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듯한 긴장감 연속이었고, 토트넘이 확실히 무너뜨리려는 역습들이 이어졌는데 호이베르 대신해서 들어온 힐이 한 번은 급한 나머지 트래핑 실수를 하면서 득점 기회를 놓쳤고, 한 번은 박스 안에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농락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케인이 하늘 높이 쏘아 올리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마지막에 영 찝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휘슬이 불려진 후 콘테 감독은 그리 기뻐하지도 않고 조금은 선수들에게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리버풀은 원정에서도 레인저스를 상대로 7골을 넣어버리는 잔인함도 보여줬는데 토트넘의 옥에 튀었습니다. 손흥민은 아마도 전반전 평점 10점이었을 텐데 후반전에 득점이 없어서 평점 9.1을 받았고, 다른 매체에서도 최저 8점대가 나오면서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으로 MOM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확실한 것은 토트넘이 승리하려거든 손흥민을 돕는 플레이가 되어야 한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슈팅 6번을 했는데 유효 슈팅이 6개였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경기가 시원했는지요. 새벽에 시청하신 분들이 승자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조 1위에 오르면서 챔스 16강 전망이 더 밝아졌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주말 리그 에버턴전 승리도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